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주식 재무보고 놀자 신복TV의 신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재무 분석해서 종목을 읽어 드리는 것보다는 지금은 조금 저평가 가치주들을 조금 빨리 찾아가지고 조금 소개를 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오늘은 이어서 지금 세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봐드릴 업종은요, 건설주입니다. 현재 시장 자체가 시장 지수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계속 3200선 박스권에서 밑도는 지금 상황을 계속 연출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들을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어서 찾아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할 때는 본인만의 방식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죠?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 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상당 부분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저도 물론 제 나름의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기초적으로 따르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 제 노하우를 곁들여 가지고 지금 투자 종목을 발굴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꼭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자기 노하우는 꼭 하나쯤은 만들어 가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누가 좋더라 이런 걸로 쫓아다니시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투자 분석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탑다운 방식과 보텀업 방식이 있습니다. 그죠? 다 들어보셔서 아실 거고요. 저도 물론 탑다운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이 탑다운 방식이라는 것이 거시 경제를 일단은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산업을 분석을 하죠. 그리고 종목을 발굴을 하는 게 탑다운입니다. 거시 경제를 분석을 한다는 것은요, 투자 시기의 적정성을 살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투자를 할 시점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것이죠. 금시세도 확인을 해야 되고 환율 변동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고용 지표라든지 각종 시장 지표들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죠. 투자의 적정성이 나왔다라고 하면 향후 앞으로 그러면 투자할 시점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산업을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떤 산업들이 좋을 것인가? 그럼 지금 현재 앞으로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각 종목을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럼 종목 선택을 할 때 우리는 또 뭐가 필요하죠? 이 종목이 현재 고평가되어 있느냐 저평가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투자 평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또 하고 나면 이제 재무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안전한가 안정성을 살펴보는 거죠. 요렇게 진행을 해서 종목을 발굴을 하는 것이 우리는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기존의 재무상태표를 읽어드리는 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제 지금 제가 가치주들 지금 평가해가지고, 지금 저평가 가치주들을 찾아드리는 방송은요,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시점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 종목 발굴해드리는 거는 꼭 뭘 거쳐야 된다? 재무상태표를 분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종목, 이게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것은 요까지 분석을 한 부분을, 여기죠? 한 부분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그 이후에 요 부분은 이제 본인들이 보시고 투자 판단은 본인들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했으면 끝난 거 아니냐, 그러면 투자는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이게 지금 끝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냐 그러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와 있는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이제 전년도 매출 기준으로 우리가 투자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죠? 현재의 주가를 가지고. 그랬을 때 저평가를 찾아내는 것인데, 이게 꼭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 내용들이 재무상태표를 뜯어보지 않고서는 이게 허수인 경우도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꼭 이 부분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투자평가가 선행이 되고 요게 병행이 돼야 되는 거죠. 요렇게 되어야지만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골라드린 또 종목들은 또 요 부분도 제가 또 방송을 해드릴 거예요. 그 종목들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읽어드린 거는요. 재무상태표 제가 봐드리는 거 혹시 못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조금 기다리시고 계시면 방송으로 올라올 거예요. 제가 그거는 장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건설주 한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설주들 70개 종목을 돌려가지고 17개 종목을 제가 선정을 해왔고요. 요 17개 종목 중에서 또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제가 전체적으로 뽑아왔습니다. 마지막 서희건설까지 17개 종목입니다. 현재 지금 적정 주가는, 현재 지금 주가는요,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요렇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적정 주가는 이 잔여 이익 모델로 계산한 부분은요, 지금 현재 적정 주가가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 여력은요, 전체적으로 이제 가장 상승 여력이 높다라고 보이는 게 이제 태영건설이고요. 두 번째가 계룡건설입니다. 두 번째는 한신공영이고요. 세 번째는 계룡건설입니다. 태영건설이 427%, 한신공영이 393%, 계룡건설이 307%의 상승 여력을 지금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잔여 이익 모델 가지고만 산출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 가지고만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신뢰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표평가를 여러가지 면으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는 퍼 값이라든지 아니면 PBR 값이라든지 그리고 EV, 에비타 값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산출을 해가지고 여기에 따른 또 적정 주가를 산출을 해서 그리고 잔여 이익 모델하고 합산해가지고 또 평가를 또 같이 내어가지고 적정 주가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런 것까지 다 만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포괄 손익은 기본적으로 저는 대입을 합니다. 이 포괄 손익은 꼭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재무상태표를 따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평가에서 이 포괄 손익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보질 않는다라고 하면 헛수를 헛다리 짚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포괄손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매출액이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고 그 다음 당기순이익입니다. 그죠? 영업이익은 기초가 매출액이죠. 매출액에서 판관비랑 그리고 매출 원가랑 판관비 빼고 나면 영업이익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에서 각종 금융비용이라든지 금융수익을 합산하고 나면 나오는 게 당기순이익입니다. 그래서 지표평가에서 기본적으로 요렇게 적정 주가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퍼 값은 우리가 단기 순이익으로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단기 순이익,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 자체가를 가지고 산출하는 게 요 퍼 값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평균 업종 퍼를 우리는 뽑아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업종 퍼보다 현저히 좀 작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업종 퍼를 우리는 까지 멀티플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업종 퍼는 건설업종이 지금 11.14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지금 종목을 17종목을 다 투자를 할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또 추려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17개 종목의 평균 퍼값을 우리는 또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게 5.39배입니다. 그리고 이 5.39배보다 작은 종목들이 이 색칠되어 있는 부분들, 요 종목들을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퍼를 보고 나면요, 퍼에서 이제 추려내고 나면 우리는 이제 뭘 봐야 되냐 그러면요, PBR을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의 장부 가치랑 현재의 주가가 대비해서 어느 정도 되느냐. 업종 PBR을 1배로 준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이 종목들 17개 종목은 0.85배 정도 나옵니다. 현재의 지금 작은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17개 종목은. 그리고 여기에서 또 1배보다 낮은 종목들, 여기에 0.85배보다 낮은 종목들을 또 산출해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렇게 우리가 또 추려내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평균 17개 종목의 평균 PBR 값 0.85보다 낮은 종목들을 우리는 찾아서 또 나머지는 솎아낼 필요가 있죠. 적정 주가 퍼 모형으로 지금 산출한 종목들입니다. 여기에 요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지금 상승 여력이 높다. 적정 주가는 요렇게 형성이 됩니다.
퍼 모형으로 산출을 했을 때 지금 태형건설 물론 잔여 이익 모델로 계산했을 때도 이 태형건설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태형건설이 왜 높은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죠. 잔여 이익 모델로도 가장 높았는데 퍼 값으로도 가장 높은 값이 나옵니다. 상승 여력이 굉장히 크게 남았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에는 요게 지금 현금 흐름을 보시면요, 요게 좀 이상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죠? 요런 부분은 저는 속아내버립니다. 왜?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지금 2,500억인데 당기순이익이 5,300억이에요. 자, 매출액에서 판관비랑 매출 원가를 뺀 게 영업이익이고, 영업이익에서 금융수익이랑 금융비용을 뺀 게 당기순이익인데, 영업이익보다 당기순이익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다른 내용들이, 부수적인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금융수익이 많다라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파생상품이 정리가 되었다라든지, 처분했다라든지, 그런 걸로 이익이 들어왔다라든지, 그런 걸로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런 부분들은 일회성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일회성이면 이 이익이 미래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오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조금 안 좋게 봐요. 그래서 뭐 아예 안 좋게 보는 건 아닌데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재무표를 보셔야 됩니다. 재무주석을 안 보고는요, 이런 것들은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지표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승 여력이 무려 400%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저는 제껴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재무표를 보고 확인을 하고 문제가 없구나라고 하면 투자를 할 필요가 있죠.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태형건설 걸러내고요. 그리고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SGC 이테크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영업이익 보시면요, 마이너스 36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당기순이익은 1800억이 났어요. 물론 이것도 그런 경우일 거예요. 현금 흐름은 정상입니다. 현금 흐름은 당기순이익보다 적습니다. 왜 현금 흐름까지 봐야 되느냐? 현금 흐름의 출발이 당기순이익입니다.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인데 현금 흐름은 플러스다. 그럼 우리는 재무상태표를 봐야 되죠. 당기순이익은 많이 플러스가 많이 나와 있는데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다.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재무표를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목 발굴할 때는 이런 것들은 요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아무리 지표평가가 좋더라도 걸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적정 주가를 평균적으로 만들어낸 평균값은요, 지금 요 값입니다. 요 값들이 가장 좋은 게 지금 현재 물론 요것도 SGSC 이테크 건설이랑 태형건설이 가장 높습니다. 왜? 요 부분이 퍼 값이랑 요 부분이 제일 높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 두 종목은 걸러내도록 하고요. 지금 제 눈에 투자하기에 가장 적정하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 종목은요, DL이랑 계룡건설. 제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 두 종목을 먼저 제가 살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종목 제가 시간 날 때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은 꼭 재무상태표 한번 분석을 한번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건설 업종이 지금 좋아질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요, 좀 애매한 부분은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지금 제가 부동산 관련주들은 지금 리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추천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은 하고 건설은 아마 함께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설주도 지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 종목을, 개별 종목을 담기 힘들다, 그리고 퇴직연금, 개인연금 펀드 운용하시는 분들 ETF 관련 ETF 하나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한 관심 있게 지켜보십시오. 전체적으로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ETF입니다. 코덱스 건설이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 담겨 있는 종목은 27개 종목이 담겨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현대건설,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대우건설, 이렇게 쭉쭉쭉 SGC, 이테크건설까지 이렇게 27개 종목이 지금 담겨 있고요. 이 종목들 제가 일일이 전부 다 적정 주가를 계산을 다 했어요. 그래서 평균 지금 이 담겨 있는 비율로 계산했을 때
지금 주가 상승률은 어느 정도 되느냐, 향후 이 ETF가 제 계산입니다. 이거는 제 계산이니까, 물론 저는 뭐 제 계산이니까 신뢰하고 투자를 하지만 본인들은 투자의 판단은 본인들이 하시는 걸 다시 말씀드리면서요. 이 ETF가 평균적으로 이 종목을 담고 갔을 때 지금 상승 여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봤을 때 이 종목이 지금 한 40% 지금 상승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지금 1년 동안 한 7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한 1개월은 9%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6개월은 60% 상승을 했어요. 최근 6개월 동안 가장 상승률이 높았는데 향후 그래도 40%가 상승률이 적정 주가로 계산했을 때 각 개별 종목을 계산을 했을 때 한 40% 이 ETF가 더 상승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개인연금, 펀드 운용하시는 분들 ETF 요거 관심 한번 가져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제가 읽어드리는 이 재무상태표가 뭐 요런 것들이 가치 분석 뭐 요런 것들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항상 성투하시고요. 제가 읽어드리는 것들이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어떤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성투하십시오. 행복하시고요. 저는 내일 대구를 가야 돼가지고 내일은 만나 뵙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이만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